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83페이지 08번 테마 양도의 개념 및 유형이 있죠? 자, 이거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표 3개였죠? 별표 3개 하시고 한번 봅니다.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자, 거기 바탕스 박스에 양도가 뭐냐는 뭐라고 대답하신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능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세 양도란 등기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땡입니다. 또 양도세 양도란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가 어떤 자산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 변제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합니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반드시 머리가 전국적으로 다 보이겠는데? 예. 자, 예? 예, 아니야. 자, 머리. 저 카메라에 이럴 때 머리가 오늘 화장실을 늦게 오나 다 같이 서울시 놀아왔더니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카메라를 지나가야지 저 동영상 보는 수강생들이 깜짝 놀란대요. 예? 갑자기 머리가 그냥 탁 화면에 나와봐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놀라겠어. 예, 자,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하다가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걸? 갑자기 내 머리가 그냥 탁 얼굴이 그냥 화면 속에 딱 등장하면 깜짝 놀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동영상 수강생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저 민원성 뭐 항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 카메라 촬영할 때 사람들 저 머리 이렇게 안 지나가게 좀 해달라 막 이렇게 또 항의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다고. 예,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좀 피해 다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자, 이거 늦게 와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늦게 오는 바람에 갑자기.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이요. 취득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 받은 것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됩니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구별합니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지만요. 84페이지로 넘기시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경우를 보시면 매도요. 매매는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죠. 자,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매도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잠깐 또 드리면 지금 쭉쭉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1, 2월 달, 3, 4월 달에 이렇게 중첩해서 강의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쭉쭉 넘어가고 새로운 부분, 이런 안 배운 부분들을 자세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쭉쭉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세법은 지금 기본서로 한 바퀴에 최소한 한 바퀴를 돌았다 이 전제하에서 지금 강의를 요약식 강의는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은 하여튼 세법은 1월달 조세 총론 1월달 강의 촬영한 조세 총론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지 용어를 익히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시고요. 하여튼 매도 대표적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요.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죠.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 때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 토지를 서로 맞바꾼다 그러면 자, 상대방의 부동산을 받고 내 부동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 양가로 3번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죠.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있고 출자자가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해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고 설립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배정받잖아요. 신주 배정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자, 판례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1번은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갑의 토지 출자 요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판례에서 요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것도 동그라미 2번 자기 회사에 근데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기가 1인 회사, 자기가 자기한테 대가한 게 없다고 봐가지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동그라미 1번과 2번도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양가로 4번 대물변제는 지난 3, 4월 강의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대물변제 동그라미 1번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변제기에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것으로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 어떤 대가를 받느냐? 채무를 면하게 되죠. 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부동산 이전하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고 봐서 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물변제로서. 자,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동그라미 2번 이혼의 위자료 지배에 가름해서 과세 대상을 이전하는 경우. 작년 시험에 양도속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정답 지문이 이혼할 때 토지 소유권을 자, 이혼 당사 일방이 이혼할 때 다른 일방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주면 안 된다고 작년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자료를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아니 갈라진 사이에 지금 남남 되는데 지금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보고 이혼 당사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할 때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랑이 자, 여러분 신랑이 자, 바깥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여러분의 빛나는 내조에 힘입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이고 여러분 집에서 자, 소투공운전 소위 가사노동만 했어도 40% 재산분할해서 가져갈 때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공짜로 가져가는 것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전 남편한테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은 뭐로? 재산분할로 이전으로 해야지만 세금을 자, 안 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보시면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 대상 물건 이전. 이것도 그렇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4번 조세 물납에 관해서 대상 물건 이전할 때. 자, 지자체 재산세 같은 거 물납합니다. 재산세 금전납부 원칙의 예로서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받느냐?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죠. 조세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바탕색 박스에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로 이전했을 때는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이혼의 위자료를 주게 되면 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이렇게 식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로 이전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수용이요. 자,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 보상금을 수용권자부터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고요. 양가로 6번 부담보증이요. 이것은 지난 4월 달에 처음으로 배웠는데 자, 4월 달이라고 해서 뭐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네, 이거 배운 지. 지난주에 배웠나요? 지지난주에 배웠나요? 배웠잖아요, 이거. 자, 지난주인가요? 자, 부담보증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보증여는 또 한 번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거죠? 부담보증여. 이때 부담은 뭐 그런 거죠, 뭐. 야, 자꾸 부담 주지 마. 그럴 때 부담이죠? 네, 부담. 자, 제 그 뭐 세포 강의의 모토는 하여튼 부담 주지 않는 강의. 그래서, 아니, 그게 제 강의의 그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9, 10월 달에 다른 과목 저 연락이 정리할 때 하여튼 세법은 마지막 부담 주지 않고 다른 과목에 민폐 안 끼치고 부담 없이 정리해서 고득점 하자. 이게 제 강의의 모토인데 어떡하네. 하여튼 부담 보증할 때 이 부담은 그 부담입니다. 그래서 부담 있는 증여라는 건데 이 사례를 아예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담 보증에 나오면 이 사례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합니다. 자, 증여자 갑이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자,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자,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증자 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도 똑같다고 그랬죠? 전세금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 그럴 때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할 때 갑이 야
내가 너한테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할 건데 받을래? 아이고 그래?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내가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은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럼 미친 사람이 없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요 3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봐서 양도세 부과합니다.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부담보 증여 시에 이 3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의무가 있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원 뺀, 채무 인수액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즉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 이외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례 같으면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14회 시험 때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취득세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가관계에 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례인데 똑같은 이 사례에서 다음 중 자 이렇게 수증자가 이제 채무를 3억 원 인수하게 됐을 때 자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고 1번 지문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예요? 3억이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수강생님들이 또 어떠냐면 또 보세요. 나중에 한번 문제를 모의고사, 전국모의고사 같은 데 내봐야지. 내보면 어떻게 하냐면 수강생님 딱 보고서 아이씨 계산 문제 나왔네. 씨 통과. 안 풀어. 자.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인가? 얼마예요? 3억 원입니다. 자, 근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하여튼 대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요.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우리 취득세에서도 이 부담보 증여가 나오죠. 그럴 때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5억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근데 다만 세율을 적용할 때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대가가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가지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가지고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3억 부분은 나머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3억 이외 나머지 이외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 취득세가 또 부과되는데 이때 취득세는 공짜로 받은 거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 25회 시험 또 어떻게 나왔냐? 다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나왔던 것이 정답 지문이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거죠? 이건 뭐라고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잖아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84페이지 양가로 6번 부담보 증여입니다. 물론 이제 취득세 문제에서 취득세 할 때 또 강조를 드리겠지만 취득세에서는 뭐 부담보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보 증여 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증여재산 전체 가액에 대해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에서. 그럼 틀려요. 전체에 대해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재를 봅니다. 부담보 증여 동그라미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수증자는 자, 그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서 자,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요. 채무인수액 동그라미 2번 이외자산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자, 이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취득세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거죠. 증여받아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소 간의 부담보 증여. 자,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는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준비속 2위 자간일 때, 배우자 직계준비속 2위 자간의 부담부증일 때 얘기지,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또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만약에 직계 좀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를 했다. 자, 그러면 얘기가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하면 얘기가 틀려져요. 자,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했더니 부인이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3억 원 갚을게. 결국 남편도 갖다 갚겠죠? 자, 아버지가 대학생인 아들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했더니 대학생인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 뛰어서 열심히 갚을게요.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또 대학생인 아들이라는 이번에는 군대가 있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런 부담부 증여했더니 군대가 있는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국방부 월급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모아서 내가 3억 원 갚을게요.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담부 증여요. 배우자 직김속 간에 이렇게 부담부 증여라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있죠?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추정합니다.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인수가 돼야지만,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는다는 건데, 인수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자,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회사, 전국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배우자 직계증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본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얘기죠? 간주한다. 틀렸어요. 자, 본다가 아니라 보다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아, 어려울 거 없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이에요. 다. 예? 양도세에서는 추정이고, 취득세에서는 의제, 본다, 간주한다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간주, 의제, 본다고, 양도세에서는 추정입니다. 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결국은 자, 증여세가 보다 양도세 부과합니다. 근데 다만 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채무 인수 사실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재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 기억번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이요. 동그라미 합니다. 추정. 본다가 아니라 추정하고요. 그래서 양도세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래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저 사례 같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데, 다만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흔히 신혼부부 자녀들한테 집 사주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그냥 그냥 5억짜리든 3억짜리든 2억짜리든 그냥 집을 사줘가지고 단순 증여해서 증여세가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그래서 대출 끼고 또는 아니면 전세 끼고 집을 사줍니다. 그러면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준다 그러면 채무 존재 사실이 국가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증이 되고요. 자, 그래서 대출 끼고 그 다음에 뭐 전세 끼고 집을 사줘가지고 자, 얘가 이제 갚을 만한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많이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큰 누나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저희 큰 누나가 조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랑 제 조카 결혼하는데 그 아파트 하나를 그 명의 이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명의 이전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명의 이전하면 자, 증여세 세금 많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이렇게 해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 그게 이제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줬더니 못 알아듣지 뭐.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데, 저희 같은 누나들 범문외한도 이렇게 하면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뭐 이렇게 명의전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제가 왜 신혼부부 자녀를 예를 들었냐면요, 부담부 증여. 여러분 보세요. 이 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생인 자녀나 군대가 있는 애한테 이렇게 부담부 증여하면 자, 무조건 증여한 것을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됩니다. 다만 아까 신혼부부 자녀를 예를 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니, 결혼하겠다고 하는 녀석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남자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직장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설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청춘들한테는 하여튼 미안하긴 하지만 요즘 뭐 취업하기 어렵고 그래서 자, 결혼도 늦게 하고 다 뭐 그러는데 미안하긴 하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불공평한 게 뭐냐면 집 같은 거 보세요. 왜 집을 남자가 마련해야 되냐고. 진짜 참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남녀 평등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도 뭐 자 시댁에 자 부모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얼마야? 그럼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똑같이 10,000원 한 장 저 안 틀리게 해서 뭐 이거 똑같이 하고 다른 거 다 똑같이 하자고 하면서 집만 결혼할 때 오빠가 마련해야지. 내가 오빠가 큰 평수 마련하면 내가 거기에 살림은 내가 채울게 뭐 이런 식이죠. 냉장고나 TV가 얼마나 그까이 거 얼마나 나온다고. 자, 집이 비싸지 요즘. 그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집은 남자가 마련하라고 살림은 여자가 마련하라고. 이거 불공평합니다. 집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딸딸이 부모들만 있나? 자,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쭉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곳에서는 격하게 막 공감하면서 막 주부 수강생들이 막 맞다고 하면서 남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았는데 물어보니까 아들만 둘들이 있는 집들 특히 막 그냥 방문하면서 주부 수강생분들이 제 의견에 격하게 공감을 해줬는데 여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 아들하나 딸하나?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구만. 자,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 자, 어떻게 해? 둘이 똑같아? 자, 아들만 둘이 있었으면 지금 앞에서 흥분했을 건데.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어떡하네. 자, 이렇게 해서 부담보증여 여러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배우자 직김속 간의 부담보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대가관계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수됐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이는 어떤 의견인가? 남자 여자가 집을 똑같이 다솔 자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 아니면 오빠가 마련해야 된다. 어느 쪽? 오빠가 마련해 갖고 해야 돼 집은? 살림은 다솔이가 준비하고 빨리 얘기해봐. 자, 그래서 우리 저기는 자 고개를 들어봐봐. 자 부담이 왕창되지. 결혼을 하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자 잡아놓고서 자 우리 집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값이 비싸 남자들이 요새 젊은 청춘들이 쉽지 않습니다 요새. 자 어떻든 간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담보증여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 85페이지 보시면 맨 꼭대기에 부담보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인데요. 어떤 것을 양도가격으로 하고 취득가격으로 하느냐. 요거요. 시험에 이미 자 나왔어요. 계산 사례 문제로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또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져서 요것은 이제 문제풀이할 때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짝 말씀드립니다. 요 해에 제가 진짜로요. 요 해에 이 부담보증여 시 양도채 계산과 관련한 요 내용이 출제 가능성이 자, 요게 이제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왔어가지고, 요게 이제 그 해에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동형모의고사 할 때도 출제했고, 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특강할 때도 요거 계산 사례 문제, 자, 우리가 강조 드렸고 문제 풀어봤고, 또 찜찜해가지고,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 제 카페에 올려가지고 꼭 보고 가라고 요걸 또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취득가액, 부담보증여 시 취득가액,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구해보라고.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요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숫자도 거의 비슷했어요.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7회 시험에서도 그때 저의 신통력이 다시 한번 발휘되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바람해 봅니다. 어떤 간에 요 뭐 그냥 찍는 것은 아니고 요것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래 요 동네에서 다른 것들이 막 출제가 되고 요거 이제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요거요. 자, 나중에 문제풀이 때 계산 사례 볼 거고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양가로 7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이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의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자, 대가관계가 없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뒷동네 얘기가 이제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었어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그래서 소득세법 통칙 내용이 요게 또 출제가 됐었는데요. 작년 지문에 또 나왔었는데 여기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 지분인데 50%씩 균등 지분인데 2개 이상 지분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그림이 이상하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합니다. A 토지와 B 토지로 이것을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그러니까 A 토지도 가불이 B 토지도 가불이 자 공유하고 있죠.
공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받고 유전이 아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이 감소하는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해당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했죠.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50%씩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을 것인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감 60%, 자,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자, 갑은 10%만큼 늘어났고 을은 10%만큼 줄어들었을 때, 자, 이럴 때 얘기입니다. 일단 처음에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그냥 대가 없으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 저 사례 같으면 갑 같으면 10%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자,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네가 10% 공짜로 더 가져. 무상으로 만약에 공유지분권을 이전했다. 자,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부과될 것이고 대가 받고 공유지분권 10%를 이전했다. 그러면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요거요. 하여튼 지분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해당합니다.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할 때 요때 공유지분권 이전은 양도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8번입니다. 공매경매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공매경매도요. 양도해당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가 받고 이전이니까 공매경매도 양도해당한다는 거. 다만 거기 보니까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건데요. 자,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자꾸 수강생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그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고 자, 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요. 자, 그럴 때 이 채무자 갑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어받습니다. 돈을 대어받고요. 이 자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겠죠. 저당권을. 자, 이 자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설정한다고 할게요. 그럴 때 이 자산은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냐면 병이라는 사람 소유예요. 병 소유예요. 병이라는 사람 소유. 자, 이럴 때 여러분 민법 배우네요. 이 사람을 병을 뭐라고 해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에 자기 재산을 담보에 제공해 줍니다. 그럴 때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대가를 받고 담보에 제공해 주겠죠?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자, 그럴 때 사용 대가를 받아요. 이럴 때 이제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거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서요. 이것도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서 사업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간에 병이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에 제공했어요. 그럴 때 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요. 자, 채권자가 요 재산을 경매에 넘겼어요. 자, 요 재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런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선가 배우죠, 여러분들? 채무자 참여할 수 없고 또 법원에서 그 집행관 있죠? 그런 사람들 참여할 수 없고 또 감정평가법인이나 이런 애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경매에. 그렇지만 이 병이라는 사람은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병은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 자신이 담보로 제공해준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병이 자, 경락을 받습니다. 이럴 때 자기가 재취득했죠? 자기 거에는 병 소유였잖아요, 원래. 근데 병 자기 건데 자기가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합니다. 이럴 때는 병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예규가 보고 있고요, 판례가 보고 있고 이럴 때는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가 취득했다고 봐서 이것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상 유상이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 이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경매된 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 그냥 물상보증인 같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자기가 경락받는 경우입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양도해당하는 경우 자, 지금
줄줄이 깨고 이해하시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에 당하지 않는 경우요. 무상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뭐다?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요. 그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가 돼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매가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에 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돈 안 갚아요? 저 채무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걸 자산을 매각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환지처분 등. 이것도 또 중요한데 법령 소득세법 법령 내용이라요. 동그라미 1번 환지로 인해서 지번 또는 지목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봅니다. 또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같은 것이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 있겠고요. 이때 요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이때 요 사업시행자가 원토지 소유자에게 이전해 줄 때 요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요.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자, 그러면 보류지라는 것은 공공의 공익적의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 또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를 말하죠. 자, 그랬을 때 요때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 요 이전, 보류지에 충당되는 경우에 요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공짜로 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대가 받고 이전입니다. 원래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에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양도에 당하지 않냐고 보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도 이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자, 요게 요런 내부적인 요런 경우에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책적 목적으로요.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결론만 알아두시고. 근데 이 보유지를 공사비용에 충당해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이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이때는 양도에 당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이전하는 거라. 거기 나와 있죠? 다만 거기 보시면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한 채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이때는 양도로 봅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이전하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3번도 주의하셔야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교환은 거래 양당사가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요. 어떤 얘기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억번 요건은 첫 번째,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동그라미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너무 지상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지상 경계를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지상 경계를 이렇게 정하기로 하다 보니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서 서로 갑과 을이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이럴 때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분할된 이 비금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양가로 4번입니다. 소유권 환원이요. 동그라미 1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요. 애초에 무효 원인이 있어가지고 판결로요 돌려주래요. 대가 받고 이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양가로 근데 자,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단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제된 경우는 이는 또 다른 양도에 당한다. 자, 예규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예규 내용인데 판례 예규 내용.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어요. 잔금까지 치렀어요. 자, 갑에서 을로의 요 이전은 당연히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요. 나중에요. 을한테 뛰어오더니 야, 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이 집을 이거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였잖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 부모님을 상속받은 요 주택을 내가 요번에 팔았더니 팔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밤마다 부모님이 꿈에 보이는 것이 이거 느낌이 안 좋다요. 이거 팔면 안 될 것 같아. 야, 없던 거로 하자. 우리가 모르던 처지도 아닌데. 그랬더니 을이 그래 우리가 모르던 처지도 아닌데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제로 또 이전할 때 요때 이전은 자 요때 이전은 또 다른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합의제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거 또 다른 양도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여러분 자꾸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실제 과세될 거냐는 우리는 항상 지금 변론이에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냐 아니냐만 배우는 거지 양도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 별로.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양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경매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경매나 공매 수용 다 양도에 해당하는데 경매 얘기 드렸죠? 어떤 주부 수강생이 그러면요 교수님 제 친구 얘기인데도 좀 물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건데. 예.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예. 제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그럼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도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그리고 수강생이 얘기했잖아요. 1억 원에 샀는데 만약에 7천만 원이 경락이 되면 마이너스 3천이죠? 양도세는 과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5번입니다.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요. 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믿고 맡았다가 판결에 의해서요. 신탁계약 해지로 돌려주래요. 자, 대가 받고 이전이에요? 아니지. 자, 그러니까 소유권 환원, 신탁으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이전하기 때문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판례와 통칙 내용이 원래 사실은 옛날 요약집에는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많이 지금 다 빼버리는 건데 일단 동그라미 2번만, 자 1번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고 2번만 볼게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된 경우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고요. 돈을 빌리고 대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 그 다음에 얘는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전히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직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이 양도담보 목적으로의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직에 대해서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하겠죠?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자, 요번에 변직에 돈을 대서 돈을 채무자가 안 갚았을 때 이때 매각할 때 양도에 해당하지만 돈을 갚았어요, 채무자가. 변직에 대해서 돈을 갚으면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됐던 거 돈을 갚으니까 다시 담보사유 소멸로 돈을 갚으면 담보사유가 소멸됐잖아요. 돈을 갚았으니까 담보사유 소멸로 소유권 이전할 때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갔던 거 다시 온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서 담보사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담보사유 소멸로 환원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형식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동그라미 3번 배우자 또는 직김속 간의 양도한 경우. 계속 설명드렸죠?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에 부과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김속 간의 양도도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나 경매를 통한 이전이요. 아버지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관계 입증이 되죠. 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 부부간에 그러면 자 공시가 되니까 다 대관계가 입증이 되고요. 이런 것들 등등.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09번 테마 양도 또는 취득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관세 대상 다 봤고요. 09번 테마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별표시 하나만 큼지막하게 합니다. 쪼존하게 그냥 항상 내가 이런 거 별표시할 때 얘기 드리지만 쪼존하게 이거 진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까 크게 하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시원시원하게 진짜 별 모양으로 조그맣게 하는 분들. 자 봅니다.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요, 자, 원칙 대금 청산한 날이죠. 자, 잔금의 전부를 깨끗하게 주고받은 날이에요. 잔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입니다.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기로 한다. X입니다. 대금 청산입니다.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원칙 계약상 잔금지기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기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였어요? 등기등록 이거 했잖아요. 취득세에서 유상승계 취득 다 까먹었구만. 자, 이게 양도소득세 할 때는 취득세를 까먹고, 취득세 할 때 양도세를 까먹고, 원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비교도외 세법 특강을 이제 그 7월 달에 정도에 비교도외 세법 특강을 할 건데, 그 하면서 이론 이제 5, 6월까지 다 배우고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이제 비교도외 세법 특강을 해서 특강집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쫙쫙 이렇게 비교하게 돼 있죠. 과세대상, 취득세, 양도세까지 쫙 비교하고 납세무자 뭐 쫙쫙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비교하게 되면 한 번에 이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정리가 이제 돼 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또 그때를 또 뭐 하면 또 얼마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다 헷갈리지 않고 양도세 할 때 취득세 내용 다 기억나서 비교가 쫙 되고 있고, 자, 이러면 내 생계, 내 특강은 언제 하냐면 특강해야지, 특강을 해야지. 뭐 특강하면 해봤자 뭐 옛날이나 돈이 됐지, 요즘은 특강해봤자 뭐 그냥 별로 생계에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뭐 별로 뭐 그래요. 그렇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또 기대하시고, 어쨌간에 취득세에서는 원칙 계약상 잔금질인데 양도세에서는 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대금 청산일. 자, 그 화살표를 보시면요, 4월 달에도 설명을 드린 건데, 화살표 보시니까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포인트는 뭐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이것을 제외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양도소득세는 원래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요, 그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원래 취득 가격에는 포함해요. 원래 기본서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취득 가격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그 취득 가격에는 포함해요. 자, 취득 가격에는 포함하는데, 다만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이걸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까지 만약에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키려면 양도세는 대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납부인데, 자, 그때를 취득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취득시기가 너무 뒤로 가게 되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포함한 금액에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말합니다.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외입니다.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예설인데,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고, 자, 그 명의예설을 취득시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냥 부동산, 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경우에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언제고요? 등기 접수일.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절 보세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양도세 양도매 취득시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자, 불분명해. 그러면 시험에서는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실무적으로도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취득식, 양도식이 보유한 때문에 물어보는 제자분도 계시는데, 오늘 급수에 실무적으로는 대금 청산일, 그 금융거래자로 있잖아요. 대금 청산한 날하고 등기 접수일에 비해서 중 빠른 날로 하면 됩니다. 중 빠른 날로.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장기 할부 적금 매매요. 2회 이상의 기간을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에요. 그리고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이라고 비교해가지고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는 왜 따로 앉았어요 둘이? 예, 원래 짝이었잖아. 예선하고 저기 지난번에 어디지? 지난번에 우리 월미도 모임 갔다 오신 분, 온다고 그러다가 꼭 온다고 그러다가 안 온 사람. 지금 이제
월미도매매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으로 구별되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사람 오고 안 오는 바람에 에이 이제 이러면서 같이 따로 짝이었다가 지금 떨어져 앉았네. 예, 좋습니다. 왜 떨어져 앉는가도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갑자기 눈에 띄네. 짝이. 자, 여러분. 장기할 부족분 매매의 경우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면요.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이쪽에서. 장기할 부족분 매매의 경우에 시험에서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를 취득시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 시험에. 장기할 부족분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세, 양도매 취득 시기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땡. 첫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이다. 아니고, 자, 원칙은 등기 접수일인데, 자, 그 전에 등기 접수일 이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하면 그때를 취득시로 봅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요 이런 세금이에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요 이 자산을 이제 쉴 때가 됐으니까 자, 이 자산을 왜냐면 이걸 또 이따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칠판 지우시는 분은 요거만 지우지 마세요.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기간 동안 사용 수익, 이 재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보유기간 동안에 쌓아놔요. 이렇게 보유기간 동안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자, 장기할부 조건 매매를 취득했을 때는 할부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뭐 이렇게 나가는 2회 이상 계속 지급하면서 갚아나가는데 몇 번째 할부금을 지급했을 때냐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등기 접수일을 원칙 취득시로 하는데 등기 접수일 이전에 만약에 그 자산을 이 사람이 인도받거나 매수인이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이 되는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그때를 취득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를 사용수익을 위해서 중 빠른 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중 빠른 날이라도 기억하시고 87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 수용의 경우 양도식입니다. 수용은요. 어느 때를 양도식으로 보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청산일, 즉 대금청산이라고 수용 개시를 비교해가지고요. 중 빠른 날이에요. 자, 여기 25회 시험 때 양도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래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었? 정답 지문이 어떤 거냐? 틀린 거. 수용의 경우 땡땡 해놓고 사업인정고실 이랬어요. 사업인정고실이면 사업인정고실이면 이게 자 무조건 틀린 거 일단 저한테 배운 분들 사업인정고실은 여기 해당되지도 않고요. 근데 자. 제가 항상 그랬어요. 수용의 경우 나오면 중 빠른 날인데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 그래서 수용은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어요. 중 빠른 날이고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실전에서 수용, 사업인정고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자, 수용도 잘 모르겠으면 중 빠른 날인데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된다.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대금청산일, 그 다음에 자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고요. 다만 단서 부분이 2015년 신설 규정입니다. 2015년 신설 규정. 예, 그렇지. 이런 거 나오면 제가 2016년, 2015년 개정세법 나오면 적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소유권 관련 자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용권자가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수용되는 이 토지 소유자들이 자 어떤 공무상 소재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서로 자기 거라고 지금 소송이 붙어가지고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으면 수용권자는 누구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지금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공탁했겠죠? 그래서 수용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이때는 어느 때를 자 양도시기로 하냐? 판결이 확정된 날. 그때 이제 소유자가 드러났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판결 확정일인데 돼지꼬리 땡냐에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공탁한 날로 바꾸겠죠? 공탁한 날로. 자, 그래서 공탁한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탁한 날 X입니다, 여러분. 공탁한 날 X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수용의 경우에 자, 공탁한 날로 한 달이 바꿀 수 있겠죠. 아니고 소유권 관련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있죠.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